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합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사실상 지칭을 한 거죠, 어제. 네, 뭐 거의 그냥 문재인 대통령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대표적인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왜곡된 역사인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문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걸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도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외교,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발언 하나하나 보면 이제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애드립이 아니고 써온 원고를 네, 맞습니다. 연설한 거잖아요. 네, 읽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현장에서는 반응은 뜨거웠어요. 뭐 16차례 박수가 나오고 윤석열 이렇게 연호하는 반응도 있었고 예.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는데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도 했어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오염수 방류를 두고 야권이 제기한 안정성 문제를 왜 괴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좀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그 수위가 너무 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뭐 착심 비판이다 보니까 이게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는 국면입니다. 일단 이 자유총연맹의 기념식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을 한 예. 게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 24년 만이에요. 24년만.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좀 매운맛. 센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 여기에 참석하는 게 조금 대통령들도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 옛날부터 뭐 빨갱이다 막 이런 거 뭐 공격받고 그러니까 뭐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오히려 참석을 일부러. 했던 거고 나머지 대통령은 양 가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갈등을 좀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 거부터 이제 어떤 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앵커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게 뭐 정치라는 게 뭐 작은 차이도 사실은 우리가 저쪽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표를 얻는 게 이제 어떤 생리기는 한데 이게 그게 어떤 차이를 넘어서 비난 아니면 이제 뭐 대화를 할 수 없는 반국가 세력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거는 이제 뭐 싸우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종전선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뭐 예. 이를테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풀어달라고 했냐 이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게 이제 일관적인 스탠스였지. 먼저 뭐 안보리 제재를 푼다 이거는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가 있을 때도 요 논란이 있었죠. 그때 입장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체제 뭐 해체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 걸 기억을 합니다. 네, 뭐 종전 선언에 있어서도 좀 논란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 선언까지 가자라는 건데 그게 좀 북미 대화가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될 때 그러면 종전 선언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뭐 얘기도 못 꺼낼 문제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느냐. 이 말을 던지는 순간 특히 그걸 대통령이 던지는 순간 어떤 파장이 벌어질지를 예상하면서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했던 게 박위난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이를테면은 뭐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국민 70%가 모르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이념적으로 조금 이제 경도된 분들이 이제 공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지금 뭐 어떤 분위기가 좀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선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 뭐 이런 건데 최근에 지금 크게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여야 간 대치가 굉장히 가파르고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하나. 그리고 수능을 이제 쉽게 뭐 킬러 문항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혼선이 빚어지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읽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사실은 이념적으로 좀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 예, 교육 네, 문제 네,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집을 하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 뭐 대치가 아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이제 물음표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극우 유튜브 채널을 끊으라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거리에 꼴통 보수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달라야 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이제 거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응을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이제 또 하나의 뭐 갈등의 전선이 생긴 느낌이어가지고 요 얘기는요 잠시 후에 하태경 의원도 출연하시고 또 2부에 월간도 있습니다. 오늘 월간 유인태 시간에도 좀 다뤄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오전에 이 국세청에서 학원으로 들어가서 세무조사 시작했다는데 네네. 학원에선 전혀 몰랐다는 거죠. 불시에 이뤄졌다고 불시 합니다. 세무조사.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중앙 UA, 시대인재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대형 학원들인데 네. 국세청이 이들 학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세무조사 1, 2주 전에 이제 사전 통보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통보 없이 닥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과 세무조사를 맡은 곳은 재계의 저승사자 또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았는데 이 조사 4국이 맡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특정 혐의가 포착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원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원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뭐 교육 이권 카르텔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부터 세무조사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닥치다 보니까 앞으로 뭐 지금 뭐 중소 학원이나 그리고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일타 강사들까지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 같은 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무조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탈탈 터는 이 세무조사들을 두려워하는데 특히 불시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얼어붙었겠네요. 불시 세무조사가 MB 정부 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다 학원에 대한. 보니까 되게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지금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나오는데 지금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해서 지금 엿새 동안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사교육 업체의 허위 가장 광고 단속에 나섰고 경찰도 지금 이제 위법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 주요 입시학원들 여름 방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방학 이제 뭐 시험 얼마 안 두고 입시 발표회 같은 거 준비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그렇죠.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여름방학, 전략을 이제 총력전 다듬는 기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뭐 분위기가 고3 교실도 지금 뭐 불안에 떨고 있고 학원간도 다른 이유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시켜준 것 중에 이제 우리 라면값 뭐 인하 뭐 이런 거 네. 하면서 제가 과거 사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주값하고 맥주값 인상하려고 주류업체들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바로 실태조사 들어가고 저희 그러면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국세청이 이제 이런 국정 기강 잡기에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세청이 국세청이. 세금으로 세금으로 기강 잡기. 세금으로 기강 잡기. 사실 이거는 예상됐어요. 야, 뭐 세무조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미 파다하게 업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예상대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학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들어간 거고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한 뭐 어떤 뭐 문제집 판매하는 좀 작은 연구소 이런 데도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들어갔다고 해요. 세무조사에.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이제 점점점 좀 넓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일주일 만에 119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토대로 또 이제 뭐 세무조사나 다른 뭐 징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오늘 그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쓴 그 칼럼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사이다 대통령이 꼭 칭찬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중앙일보 칼럼? 예, 내용이 중앙일보 뭐예요? 칼럼인데 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 이익은 범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명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개고기가 아직 불법화도 안 됐는데 모란시장 밀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 박수 받았는데 이게 맞는 방식이냐 사이다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약간 성남시장을 이제 비교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때려잡고 보자. 이런 정부의 이런 방식, 그러니까 수사 아니면은 뭐 세무조사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군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수험생들, 학생들한테 이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럴 때인데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가죠. 취임 후 첫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개각을 단행합니다. 네, 어느 네. 정도 규모가 돼요? 중폭 정도로 이제 예상되는데 우선 통일부 장관 교체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예. 이 자리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임기를 마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빈자리에 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고검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사하다가 캠프로 갔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깜짝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예.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역도 선수 이제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인선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아시잖아요. 지금은 용인대 교수로 있거든요. 그쵸, 네.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차관 단독.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장미란 교수한테.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예. 네, 장미란 교수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책 홍보와 체육 관광 등을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 인선도 관심인데 우선 오늘 발표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정됐다고 하는 이동관 예.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인선은 7월 이후에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녀 임기가 7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제 빈자리를 두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오늘 네 자리 장관급 4명 발표하면서 이동관 특보도 들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밤사이에 기류가 바뀐 거예요. 이동관 특보는 다음 달에 뭐 인선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문제인데 조금 더 민심을 봐야 된다라는 기류가 용산에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굉장히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거에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동관이 활동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좀 늦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청문회를 2번 해야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논란까지 있으니까 아직 만약에 자녀 임기. 자녀 네, 임기를 중에 하려면 들어가면. 7월 말까지면 아직 좀 너무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면 논란만 길어질 수 있으니 차라리 조금 뒀다가 하자 뭐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를 배려한 차원에서의 이 발표 보류인지 아니면 민심이 심상치 않다? 조금 더 고민해볼까 느낌의 발표 보류인 건지 저는 잠시 후에 하태경 의원한테 이것도 질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김준일 기자 보시기에는 공간 열어주기 위한 것 같다. 예, 뭐 딱히 이동관을 뭐 논란이 있어서 그거를 뭐 이제 움츠러들 만한 그 용산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정면 같다. 돌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예전에 아직은 차관 아니고. 네, 그렇죠. 이제 뭐 교수. 봐야 되지만은 네. 예전에 그 웨이브의 OTT 드라마에 우리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청와대로 간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격 선수 출신의 드라마긴 한데 이제 김성령
배우가 네. 거기에서 문체부 장관이 되거든요. 아. 약간 기시감이 드는 듯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고 수영 선수 최윤희 씨도 차관했었잖아요. 예, 문체부 예. 차관. 예. 지금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차관으로 가거든요. 과기부 1차관, 국토부 1, 2차관, 네. 뭐 해수부 차관 등등. 이거는 지난달에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해라. 그래서 국정 장악력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관은 할 사람이 없고 통과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바꾸고 지금 가겠다 하하. 이런 기조로 지금 읽혀집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